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오늘 일주일이 마감되는 날인데요. 다행히 큰 하락은 모면한 듯한 모습이고요. 시장은 크게 떨어졌지만 오픈도어는 좀 명을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횡보하고 있고요. 하지만 더 떨어지지 않는 게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시장은 조종을 받고 있지만 폰도는 몇 달 전부터 조종을 받고 있어서 크게 위안은 되진 않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 본 거는 역시 하락 분위기라 그렇게 오픈도어 기사는 많이 없었고요. 그냥 오픈도어 말고 뭐 시장 분위기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주택 보험료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각한 기산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주에서 가장 큰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재해 같은 거겠죠. 심각한 기상 현상. 이런 주가 발생하기 쉬운 주가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 느낌이고, 여기는 보험이 꼭 필수인가 봐요. 주택보험이. 저희도 살면서 아파트 사신 분들은 이제 화재보험 이런 거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쨌든 사상 최고치다. 오늘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급락을 했는데 뭐 23% 급락, 예. 오픈도어에게는 뭐 흔한 일이죠. 사상 최고치보다 45% 낮았다. 오픈도어도 조정이 한 마이너스 55%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일단 심리적으로 좀 이런 매도세가 몰리면은 쉽게 폭락을 하는 그런 개별주인 것 같고,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면 무섭긴 무섭네요. 다음 캡처한 거는 단독 주택 가격이 뭐 7.4% 정도 올랐다. 1년 동안에 7.4%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연간 선장률은 6.6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주택 가격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꾸준히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뭐 더 많은 저택 주택 판매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높은 이자율과 요구 가격으로 인한 경제성 제약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저렴한 주택이 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에 달려 있는 주택 가격 지표인데요. 하우스 판매 가격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은 65년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간 상황인데, 이게 저번에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S&P 500하고 왠지 흡사한 느낌의 그래프고요. 이 S&P 500은 저점 찍고 반등을 했지만 아직 주택 가격은 반등을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투자 심리가 올라가거나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면 이제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올라가겠죠. 심리가 아직은 바닥인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시차가 있는 S&P 500하고 조금 간격이 좀 있는 상태고요. 모기지 금리가 7.44%라고 하네요. 주말을 앞두고 있다. 오늘 기간이 뭐 안 팔았다고 보면 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거 보시면은 매물대인데 조금 더 증가한 느낌이고, 요거 보니까 이 초록색이 플러스인 계좌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요 마이너스가 물린 계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다 초록색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개월 안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4월 16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기간 이제 오픈도 주식 보유량을 업데이트했는데 한 0.04% 올라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내부자가 오히려 더 많이 파는 케이스고, 최근에 팔았죠. 2명이죠. 그게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내부자 보유 물량은 좀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를 다 더해서 남은 게 이건데, 이게 개인 투자자 물량이잖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심리를 바꿀 수가 없다. 이 매수가 아무리 들어와도 요분들이 미동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주가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사실 좀 오픈도만 보면은 좀 위험한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분들의 심리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것 같아서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개인이 올릴 수 있는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많이 사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다. 요분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에 가세를 해야지 올라갈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 기관들이 3명 정도가 뭐 빠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비율이 좀 비율인 것 같고요. 이 보면은 74개 기관이 들어왔고, 뭐 542개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542개가 팔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추가 매수가 74기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고 팔고 하는 그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기 기간에 관해서 제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오늘 제가 그 13F 공시 가가지고 싹 긁어온 내용인데, 1위부터 200위까지밖에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이 보유량 자체를.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은 이 뱅가드가 일단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뱅가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12.69%, 그 다음에 블랙록이 그 다음에 갖고 있는데, 이 나머지 애들 별로 이제 주식의 양이 변동이 별로 없긴 하는데, 요 100위까지 쭉 보면은 100위까지 이렇게 나온 주식수 총량이
이게 4억 1,600만 정도 되는데 비율을 따지면 전체 발행 주식의 62.37%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1위부터 100위가 1위부터 200위 사이가 이제 62%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비율을 보시면 72.75%잖아요. 그래서 이 200위 밑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 보시면 200위 이후로 보면은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17만 주 정도 갖고 있고 이 쭉 내려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3만 주 단위까지 내려가잖아요. 2만 주까지 내려가고 저보다도 안 갖고 있는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기관들은 큰 의미가 없다. 여기 상위 100위까지가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이 밑에는 별로 영향력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요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일단 상위 뭐 한 20위까지는 어느 정도는 500만 주 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500만 주 이상.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가 1% 이상 한 0. 이 정도까지는 주요 기관으로 보여지고요. 이분들이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평단가를 얘기하는데 이게 평단가인데 그래도 요 르네상스 요게 최근에 들어와서 평단가가 좀 낮은 느낌이고요. 나머지 평단가가 높은 기관들은 예전부터 그래도 들어와서 거의 샀다 팔았다를 거의 많이 안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최근에 다 대부분 들어왔다. 이 평단가들이 낮은 거 보면은 다 최근에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분들이 더 매수를 하고 좀 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 요건 내부자 최근 데이터를 모아놓은 건데 이제 휠러가 1600만 정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돼 있고 요 많이 파는 사람 3명 요주 인물이죠. 요분들의 주식 수가 원래는 좀 적었는데 보상을 또 받는 바람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팔려는 주식의 총알이 아직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 내용이 계속 한 업데이트 한 5월 15일 전후로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이 기관들이 발표하는 그 시간 전후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포 지수는 30일까지 찍었네요. 이게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서서히 회복하겠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데이터 도어는 뭐 어제랑 큰 변화는 없어요. 요 디스코드도 뭐 별로 많진 않아서 간단하게 보면은 2.14에 11,000개를 더 추가했다고 하네요. 지금 저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산 것 같아요. 11,000개를. 대단하네요. 돈이
많아서 좋겠어요. 나머지는 뭐 큰 변화는 없고요. 이 내용을 뭐 간단히 봤는데 뭐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돼서 이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판매랑 구매를 같이 이제 원할 때 구매는 구매자 에이전트에게 추천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판매자들 위주로, 그러니까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홈페이지가 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구매를 할 때는 대부분 이 에이전트 파트너십을 통해서 예전에 구매도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좀 떠넘기는 구매자 에이전트에게 이런 서비스를, 고객들을 일로 반대로 이 에이전트에게 주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사고팔고가 원활하게 안 되고 판매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비중을 판매자들에게 사들이는 거 위주로 하는 것 같고, 판매할 때 구매자를 연결할 때는 에이전트와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워낙 MLS 목록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오픈도어가. 그래서 이거를 다 에이전트에게 어느 정도는 물량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고 산 물량은 뭐 기관들이나 뭐 투자자들, 뭐 일반 개인들한테 좀 파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오픈도어가 워낙 주택을 싸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 가격도 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 같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것도 어쨌든 1P 사업도 사업성이 있어 보이니까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이제 소개를 안 해줬던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업데이트가 늦게 됐는지,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DK님이 올려준 댓글이고요. 실적 발표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실업수당 지표가 나오고 연준 의원들 연설도 잡혀 있다고 하네요. 오늘 나왔었죠?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약간 매파적으로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오히려 더 겁을 주는 형국이었던 것 같고, 모두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니 금리 인하는 없다고 말할 것이고, 그때마다 미국 10년물 국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증시도 요동치고 오픈도어는 더 타격이 심할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4달 전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 3번 이상 할 수 있다고 했다. 요게 작년 12월 말쯤이겠죠. 2년 전 인플레이션이 시작 단계일 때 일시적이라고 말하면서 금리 동결했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그때서야 0.75씩 75% 네 번이나 연속 인상을 했죠. 판단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연준이. 그렇다면 한 달 뒤, 3달 뒤, 반년 후 올해 금리 인하 많아봤자 2번 할 것이라는 연준의 이 말은 이번이 맞을까요? 라는 의견인데, 이게 예상이 안 되죠. 이게 예상을 했으면 모두들 뭔가 금리 테마주에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제가 봐도 한 두 번? 두 번? 아니 적으면 한 번? 이러다가 침체 조짐이 보이면 내려가겠죠. 한 세네 번씩 막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표상 워낙 후행 지표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미 침체는 일어났을 수도 있죠. 지금 그 후행 지표가 너무 한 달 뒤에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상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보여지네요. 내년에 좀 하지 않을까. 뭐 예상은 해봤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연준이 이번에도 말을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얘기겠죠. 유럽은 곧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유럽에 했나 캐나다가 했나 어쨌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미국은 고금리로 3개월마다 부채 이자 비용으로 1조 달러씩 부담하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게 너무 부채 비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또 부담하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이거 다 돈 찍어내서 또 하는 것 같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6인 시점에 당장 내일이라도 중소은행 문제가 다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렇죠. 중소은행 지금 거기는 이제 문제가 터지면은 뭐 급락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금리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남기셨는데, 제 생각에는 예상이 안 되지만 좋진 않다.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침체에 초입에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안 좋은데, 이제 실업률이 이제 뒤늦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 왠지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그것도 0.25씩 내리는 게 아니고 한 0.5까지 내릴 수도 있는, 한 번에. 예상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시장에 한번 충격이 더 오겠죠. 침체라는 가정하에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침체가 올 것 같다 느낌에. 그러면 이게 지금도 조정 분위기인데 지금 오픈도어가 이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하면 무조건 좋은 시그널인데 오픈도어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혀 예측이 가질 않아서, 이게 투자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어쨌든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는 있지만, 돈이 생긴다고 해도 더 비중을 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은 하게 되네요. 금리 인하가 어떤 효과를 불어올지 전혀 예상이 안 돼서 고민이긴 하네요. 현금 절반 정도 갖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어쨌든 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랑 오픈도어는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오늘 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어제 오도코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색하네요. 어제 영상 올린 거에 댓글이고요. 댓글이 13개나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댓글 갖고 힘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인베스터 킴이라고 나왔는데, 와 단일 종목으로 크게 들어가셨네요. 저와 투자 스타일은 다르지만 성투 기원합니다. 네, 성투 기원할게요. 각자 다 성공한 투자 되시길 바라고요. 이 단타도 잘하면은 돈이 꽤 되는데 제가 요거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돈을 좀 불려서 오픈도어에 또 사는 그런 방향도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단일 종목으로 한 종목으로 몰빵을 했습니다. 고맙다 오픈아, 이번 주 잘 버텨줘서. 네,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다행히도. 예상은 1불대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 주 잘 버텼다. 다음 주도 잘 버텨야겠죠. 올라가진 않더라도
떨어지지만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내용보다 꾸준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나 봐요? 부럽습니다. 미국에 사시면은 이런 오픈도어 이런 내용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픈도어의 뭐 브랜드 인지도나 거기서 바라보는 오픈도어의 시선, 아니면 주택 시장 분위기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진호님. 네, 어쨌든 꾸준히. 네, 내용 사실 내용 없죠. 일반인이다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매일 열심히 해보고는 있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어도 영상을 계속 만들 생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들어주셔서. 이번에는 추매가 답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추매의 답이죠. 이게 단기로 들어가나 장기로 존버하나 지금 저점에 사는 게 답이긴 하죠. 저는 일단 존버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또 다음 고점에서 팔아야 될지는 좀 고민 중입니다. 비중을 좀 덜어낼지 요거는 좀 고민이고, 어쨌든 계속 갈 거 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좀 더 추매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팔더라도 주식이 많이 있어야 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추매를 좀 해야 되는 게 답이다. 성호님이 싸게 추매합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동의합니다. 네. 지금은 안 사면 나중에 또 3불에 사야 되고 4불에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또 오잖아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라도 지금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뭐 사실 이제 좀 힘든 시기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체념 단계로 간 것 같고, 이게 처음에 마이너스 계좌를 봤을 때 좀 충격이긴 했는데, 다시 마이너스 계좌를 볼 줄 몰랐어요. 근데 다시 마이너스 계좌를 보면서 이 주식이 참 쉽진 않구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 벌기도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덤덤합니다. 지금 사실 계좌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제 물을 타야 된다는 유혹이 앞서고 있는데, 계좌가 어쨌든 물을 타라고 하잖아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힘을 내보도록 할게요. 좋은 정보보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픈도 투자자들이 많은 것만으로도 저도 되게 기쁘고요. 제 판단이나 구독자님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같이 이 주가 상승으로 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각자 투자한 만큼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댓글도 감사드려요. 지아님이 방송 매일 해주세요. 요즘같이 오픈이 떨어질 때 마음 잡기도 힘든데 그나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매일 떨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참 거의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만 있잖아요. 이 4월 달에 들어가기 전부터
4월달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었는데 역시 그대로 두드려 맞았죠. 어찌됐든 큰 힘이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네, 힘이 됩니다. 저도 위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싶은 순간에 뭐 구독자님들의 이런 댓글 보고 위안을 좀 삼고요. 어, 일단은 다른 종목에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여기 다른 종목에 뭐 또 같이 병행해서 투자했다면 딴 데서 뭐 다른 주식이 올라갔을 때 보상을 거기서 받고 거기서 좀 위안이 될 텐데 이거는 하나만 투자하다 보니까 주구장창 떨어지면 멘탈이 나가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같이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힘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지연님이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잠시 주식창을 보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저도 완전히 뭐 잠깐 봤는데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 막 급락. 이게 인베스트닷컴인가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해놓으면 로그인을 해놓으면 가끔 이제 애플워치로 이렇게 와요. 이게 장중에 이제 5% 이상 떨어지면 알림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주식창을 보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 보고 싶죠. 그래서 한번 딱 보면은 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정신이 진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창은 떨어질 때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저는 요즘 주식창을 좀 이 영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캡처 때문에 이제 보긴 보는데 안 보고 싶죠. 네, 안 보고 싶은데 매일 또 영상을 찍어달라는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계속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데 또 앞에 썸네일을 다른 걸로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걸로 하고 있어요. 네, 썸네일을 뭐로 할지 맨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계좌로 그냥 가자 쉽게 생각을 해서 간 건데 고민은 안 돼서 좋긴 하지만 주식창을 매일 보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트 한번 눌러줄게요. 우크라이나 전쟁 느낌이 나네요. 이러다 폭등각 옵니다. 아니 희망인가 라는 댓글이고요. 이 전쟁이 또 나서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는 아침에 제가 뭐 경제 뉴스 이런 거 그냥 한번 보거든요.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근데 이게 사실 다 갖다 붙이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 분위기에 따라 오픈도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떨어지면 오픈도는 더 떨어지고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좀 덜 떨어진 느낌이라 좀 다행인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개별 주식은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개별 종목을 투자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경험이죠, 뭐. 주린이 이제 4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은 이제 어느 정도 또 가라앉는 느낌이라 이제는 뭐 전쟁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주가에 아침마다 운전하며 잘 듣고 있다고 하네요. 네, 라디오처럼 듣기 좋긴 하죠. 네, 근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예, 목소리가 또 여자면 더 좋은데 하필이면 남자예요. 네,
네, 안타깝게도 남자입니다. 매일 방송하시는 분이 맨날 남자예요. 그것도 40대 아저씨. 안타깝게도. 네. 근데 운전하면서 듣기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운전하면서까지 들어주시니까. 저는 수습 상황이 아니네요. 상원님이 네, 멘탈이 나갔어요라는 댓글이고요. 네. 제가 이 상황에 한 일주일 전에 왔던 것 같고요. 그때 급락할 때, 이때죠? 15일 날이구나. 네, 이때 급락할 때 멘붕이 왔었어요. 근데 네, 상원님은 이제 좀 멘탈이 나갔다고 하는 것 같고요. 멘탈 이제 집 나갔으니까 다시 불러와야죠. 전화해서 멘탈 보고 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멘탈은 좀 예,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단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힘겨운 상황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저도 1년 동안 이런 주가 변화를 겪으면서 강해졌다고는 생각했는데 또 막상 폭락하면 아니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멘탈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자꾸 돈을 빨리 벌려고 하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묻어두면은 이런 멘탈이 쉽게 나가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불안한 건 사실이죠. 네, 위태경님, 네, 진짜 힘드네요. 후후 소형주 투자는 진짜 힘드네요. 저도 힘듭니다. 저 이럴 줄 몰랐어요. 네, 이런 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음, 이렇게 주가 등락폭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그냥 기업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주가는 기업이 잘하면 알아서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했지만 쉽지 않다라는 게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냥 마음 편히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 주가 변동이 그나마 좀 덜한 거에 투자를 해야 마음이 좀 편치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희는 매일같이 침체기 정도의 하락폭을 맞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55%면은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느낌이잖아요. 이 스파이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의 낙폭인데 이게 뭐 한 세 달 만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그런 거를 이제 변동성이 없는 거에 투자하면은 이제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뭐 이 돈을 다시 유지를 하겠다. 뭐 1억을 다시 만들어서 뭐 유지를 하겠다라고 그런 데 들어가면 오히려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변동성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없는 종목에 들어가면 이제 재미가 오히려 없지 않을까. ETF나 이런 데 가면은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나마 좀 TQQQ 이 정도는 들어가야 이제 그나마 변동성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오픈도어는 일반인이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안 좋은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추가로 얘기하려고 제가 요 창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주린이 관점이에요. 주린이 관점. 그냥 우리 쉽게 저는 주식 고수가 아니고 주린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도 어쨌든 가정이 아니고 뭐 사실이잖아요.
주린이 시선이에요. 시선 자체가. 이게 이제 한국장이 있잖아요. 한국장. 그다음에 요 미국장이 있잖아요. 미국장. 이게 과연 주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같을까? 심리는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는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이제 움직임, 이런 변동성 이것도 비슷하게 작용이 될 거냐라는 이제 의구심에서 좀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뭐 단타 채널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이제 한국장 위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다 보면은 이게 미국장에도 통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별로 이 패턴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엔 미국도 보면은 이 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요 느낌인데, 이 세력이 있지 않을까, 이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기관이지 않을까. 이 기관은 뭐 분기별 실적 같은 게 되잖아요. 이 분기별 실적 때문에 이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간이다 보니까 이 물량이 많은 거죠. 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주가 변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여기서 저점에서 사서 여기서 팔기 시작하면, 사고 팔기 시작하면 이렇게 내려갈 난다는 얘기죠. 이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 뭐 공매도를 한다거나 그냥 수익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 같은 거를 하면 이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이제 어느 시점에 뭐 샀는데 이게 기관들 때문에 이렇게 물려 있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같이 패닉 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저점에서 또 기관들이 물량이 들어오면 또 여기서 팔 거란 이 얘기인데, 이게 거의 뭐 한 3개월 단위로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아니면 길게는 뭐 6개월,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주린이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주식장도 이런 게 만약에 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픈도어가 기관 분량이 한 70% 정도 있다고 치면은 내부자가 뭐 5%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식회사라고 돼 있는 데가 5%인데 뭐 이게 한 거의 80%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80%대 20%의 개인과 기관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기간에 따라 움직이는 패턴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도어는 요분들의 지금 심리, 매수 포지션이냐 아니면 보유냐 아니면 뭐 매도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기업의 이게 이제 심리인 것 같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져서 저점만 높아질 뿐이지 계속 이런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저점은 우상하고 있지만 이 변동폭은 살아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변동폭이 살아 있는데 저점은 우상향하고 있고,
기업의 실적으로 이 저점은 계속 올라가면서 가긴 하되 이런 변동성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기관들 때문에. 그러면 이 투자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단타는 아닌데 뭐 약간 이 스윙 개념으로 이게 기관 투자자 같은 기관이 이제 스윙 투자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개인이 이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뭐 장기로 가잖아요. 장기로 이거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개인들은 여기서 사서 그냥 여기서 팔아도 이 저점으로 요만큼의 차익만 먹는 거고, 기관들은 이만큼씩 나눠서 먹는 거고, 그죠? 기관들과 개인은 다른 식으로 먹는 건데, 개인은 요만큼만 먹는 거고, 요 개념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일일 단위로 단타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걸 못 요걸 못 하니까 요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관점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쉽게 얘기하면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지금 뭐 3만 주가 있는데 뭐 만 주만 스윙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2만 주가 스윙으로 가고 만 주만 뭐 장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국내에서 단타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게 오픈도어에 적응이 되나 싶은 거예요. 뭐 어차피 그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딱 맞는데, 그냥 저는 그런 개념을 오픈도어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봤을 때 이 거래량이 터지는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에 여기잖아요. 여기 요 부근에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서 이게 기관 혹은 세력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기관들이 이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이 이만큼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신호가 나왔는데, 요렇게 해서 이만큼을 매집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기간이 매집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 담고 해가지고 이 저점에서 담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신호, 거래량 신호예요. 거래량이 터졌을 때 기관들이 이제 매집을 시작하면 이제 이런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결국엔 이렇게 펌핑을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매집을 하고 나서 개인 투자들이 들러붙으면서 여기 상한가를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만큼을 또 팔아버리는 거죠. 기관들이 여기서 쏙 빠지는 거예요. 기관들이 이만큼 팔고 그 다음에 또 쭉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차트만 봐도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엔
기관들의 물량이다 이게. 그래서 같이 파신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물려 있는 분들도 많죠. 저도 물려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이때가 어쨌든 뭐 금리나 말은 금리나 핑계지만 이 재료를 찾기 위해서 이 기관들은 먼저 매집을 했다.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면은 이게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 거다.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 순간이거든요. 요 5일선이 60일선을 통과하는 이 지점에서 올라가는 그림인데 일단 국내 단타 개념이 이 오픈도어에 적용이 되냐라고 제가 그냥 적용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기관들의 매집 신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그랬을 때 주가 상승이 분명히 일어난다.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 거래량이 요때는 되게 근데 신호가 짧았죠. 그래서 다음 신호 여기서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이만큼 기관들이 팔면서. 근데 요게 다음 시그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나서 또 저점이 됐잖아요. 그럼 요때 또 요때 또 매집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매집 신호라고 보면 되고요. 기관들의 여기서 좀 사고 또 여기서 이 저점 부분에서 또 이만큼 샀어요. 왕창. 그러고 주가를 다시 올리는 거죠. 다시 5일선이 이 121선을 통과하면서 200일선 241선을 통과하면서 상승을 이렇게 쭉 해버렸는데 이때 한 번 더 터져요. 거래량이 이때는 조금씩 매집을 하다가 대형으로 터지는데 이 시점이 요 하락하는 구간이었어요. 요 하락하는 구간이었는데 여기 요때 기관들이 엄청 많이 매수를 했다. 근데 요것도 매집봉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뾰족 피레침으로 올라온 요 구간, 요 거래량이 요 정도인데 최고점을 찍었던 요 구간인데 요것도 매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신호고요. 제가 국내 단타 개념을 여기다 넣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예상을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였죠. 여기가 아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여기인데 그 이후로 더 떴다라는 내용이고 이만한 거래량을 사고 펌핑을 해서 이만큼 올리고 이 많은 물량을 여기다 다 털어버렸다. 여기서 이만큼 이 구간으로 기관들이 이 물량을 다 개인들에게 떠넘긴 상황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기관에 손바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손바뀜이죠. 어찌됐든 이만큼 차익 실현을 거뒀다는 게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내용이고 이게 47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만큼 물량이 빠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단타를 상승할 거라는 신호를 미리 인지를 하고 올라가면 고점은 아니더라도 한 두 번째 고점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쨌든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시그널을 미리
발견을 하는 거죠. 이때 발견을 했다면 그래도 상승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먹는 거죠. 아니면 이만큼을 먹는다거나. 이 차트를 제가 패턴을 보니까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매집 구간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구독자님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국내 단타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설명을 해본 거고요. 두 번째 상승했을 때 구간이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요 뾰족하게 나온 게 매집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세력의 매집 신호, 기관 혹은 세력, 돈이 많은 여기가 매집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요 신호만 보고도 이제 상승할 거다라는 느낌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매집봉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뜨면은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요. 그 단타 하시는 분의 설명이. 그래서 대량으로 발생한 이 시점 혹은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죠.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이후로 가면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한번 터지죠. 그러면서 쭉쭉쭉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 이게 최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가 또 파는 시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량이 팔 때 생기는 거래량이고요. 이 음봉이 뜨면서 이때 기관들이 탈출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거래량이 이만큼 매집한 거래량이 여기서 다시 다 떠넘기는 상황이고 요거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거래량이 여기서 여기부터 요 구간까지 많이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거를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중간에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쭉 떨어진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래프인데 오늘까지 찍혔던 주가 그래프고요. 여기서 상승 시그널을 굳이 찾자면 이제 앞으로 이건 예전 데이터로 제가 설명을 해본 거고 최근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원래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렇게 피레침처럼 이렇게 올라온 요 구간에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가 삼각수렴의 끝이었잖아요. 이거를 예상을 하고 매집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이거를 기관들이 여기에 물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털어내려고 이 거래량이 중간에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러면 이 거래량들이 이제 매집 신호로 보여지면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에요, 예상. 이제 요게 매집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걸 토대로
앞으로의 주가 예상이 요렇게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U자로 턴을 해서 이렇게 한번 또 꼬꾸라졌다가 뭐 굴곡을 만들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상승 폭이 엄청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매직 구간이 진짜 주포라고 하는 이 대주주의 세력이 만약에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파동이 요만큼 있었잖아요. 두 번째 파동이 좀 컸는데 세 번째 파동은 좀 적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꼬꾸라진 상황인데, 어쨌든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엔 이렇게 역배열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잖아요. 조금 통이 큰 세력들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매직 구간으로 잡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만큼 크게 넓게 이걸 다 매직 구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올라가는 폭은 이 폭하고는 거의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네요. 그냥 단타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그분의 말을 그냥 오픈도어로 적용시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악플이 달릴까봐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거기서 세력이 주식에 들어왔을 때 이 오픈도어로 적용을 시킨 거고요. 이 오픈도어 세력은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 기간은 3분기마다 3개월이죠. 3개월마다 실적 발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오픈도어가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예상해서 뺀다거나 좋을 거를 예상해서 수량을 담거나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간다면 기관이 사서 팔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한 거고요. 이거를 다 무시하고 이만큼을 다 매직 구간을 잡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미국 주식에 창들을 봤는데 한국처럼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차트를 본 적은 몇 개 없어요. 완전 급등주 빼고는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이 오픈도어는 여기랑은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밑에서 바닥에서 잡고 있었던 그 기관들의 물량이 한 3불대에 많이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매물대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어느 정도 패닉셀로 팔렸던 것 같고, 이게 기관 물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상은 여기로 했는데 매집을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진 상태고, 어쨌든 이만큼의 물량의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요. 희망회로 오랜만에 돌려봤습니다. 네, 그냥 재미삼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세력과 이 거래량과 이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오픈도어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이 차트에 답이 숨어 있다라고는 하네요. 돈을 벌려면 이 안 좋아지는 실적에서 좋아지는 실적으로 가는 기업을 찾아라고
찾으라고 대부분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 안 좋아지는 기업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 초입에 잡았지만 아직 날아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죠. 이거를 긴 세월로 봤는데 이 주가 그래프를 봤지만 아직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쉽게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면서 U자가 되게 부드럽게 U자가 되는 거죠. 거의 디귿자 형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넷플릭스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주가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기생수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주가를 잊을 만한 재미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준비하는 양에 따라서 짧게 촬영이 될 수도 있으세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